맨 처음부터 탄핵쇼를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놓은 거다. 면죄부를 주고 더민주를 욕하기 위해서 건수를 마련하려고 덫으로 탄핵쇼를 벌였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망치 부인이 탄핵은 안 된다, 하야로 가야 된다 라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국민 전체가 하야로 갔어. 처음에는요 10월 마지막 주에는 탄핵 얘기가 수요일 목요일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금요일부터 하야로 갔어. 찾아봐. 처음에 사건이 월요일날 타블렛 터지고 화수목, 그러니까 월요일날 타블렛이 터져. 화수목까지는 탄핵이 더 많았어. 근데 내가 수요일 목요일날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고 조국 교수도 탄핵이 안 된다, 하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이 하야로 얘기가 바뀌게 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전부 다 하야였어. 박근혜 하야하라. 기억나지? 그래서 하야 노래 불렀잖아. 그래서 그 하야로 가면서 탄핵 그 덫을 피한 거야. 2주를 버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버틴 게 1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버텼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주에 가서 추미애가 영수회담 가잖아. 혼자서 영수회담을 가. 그래갖고 그걸 우리가 막아내잖아. 쌍욕을 해가지고 막아냈잖아, 간신히. 그런 다음에 추미애가 2주 동안 계속 막말을 해. 그달부터. 그래서 더민주를 계속 욕먹게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계속 뭐라고 얘기해. 이건 추미애가 미친 거다. 추미애가 뒤통수 까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김어준을 욕을 했어. 내가 왜 김어준 욕했는지 얘기할까? 김어준을 욕해야 김어준 빠들이 추미애를 덜 욕하고 더민주를 방어할 거 아니야. 김어준을 까대야 김어준 빠들이 추미애랑 더민주를 살려낼 거 아니야. 이전술도 이제 안 되겠구나.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추미애로 인해서 크게 2번이나 어려웠어. 좌우지간 앞으로 추미애가 뻘짓하면 나는 김어준을 깔 거야. 김어준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끌어내리든가 알아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상황은 더민주로 비난을 몰아가려는 쟤네들의 계획을 일단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 내가 김무성하고 박지원이 한패다, 걔네들이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맨 처음에 10월 30일날 얘기했을 때 그때 설마 했던 사람들도 있지. 설마. 그리고 막 호남 사람들은 그럴 리가, 국민의당이 그랬지. 근데 어때? 분명하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안 되지? 내가 일일이 다 인증해낸 거야. 아니 내가 인증해낸 게 아니라 지들이 다 본색을 드러냈어. 그리고 추미애가 결정적일 때 뒤통수 깔 거다, 그 얘기도 내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누군가 그랬어. 왜 망치 부인이 그렇게 추미애를 욕하냐, 추미애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랬느냐. 추미애를 계속 비난해놔야 뻘짓을 못하니까. 추미애를 계속 비난해놓고 경계심을 심어놔야 이 추미애가 뻘짓했을 때 수습이 빠르니까. 그거였어요. 지금 나더러 무슨 당을 분열시킨다는 둥, 내가 당원도 아닌데 나더러 무슨 당을 왜 야권을 분열시키냐는 둥, 아까도 어떤 놈이 들어와서 그러잖아. 우리 편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당을 분열시키지 마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추미애를 계속해서 경계를 심어놔야 추미애가 뻘짓했을 때 빨리 수습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좌우지간 오늘도 뻘짓한 추미애를 빨리 손을 수습을 했고, 그리고 박지원의 실체를 드러낸 거. 박지원과 비박계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박지원과 비박계다. 탄핵안이 안 되는 건, 내일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은 건 누구 때문이야?
박지원과 비박계 때문이다. 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 아, 웃겨라고 얘기한 사람. 이나얌님, 왜 웃겨? 추구내래? 아, 추구내란 말 때문에 웃은 거야? 예. 좌우지간, 예. 추미애는요, 이미 추미애는 두 번이나 박근혜하고 손잡고 민주당의 뒤통수 깠던 여자야. 그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런데 나는 추미애가 새옹지마라고 생각해. 추미애가 새옹지마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오늘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좌우지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모두 새옹지마다. 모두 새옹지마야. 그 얘기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정리된 다음에. 자,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내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 화요일이었을 거야. 390일 남았다. 기억나세요? 예. 지금 지난주 화요일이라고 내가 정확히 기억나. 우리는 39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 이 싸움 길게 갈 거다.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그 말할 때 몰랐지? 예. 내가 11월 22일에 내가 390일 저녁 금식하면서 금주기도 들어간다. 39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탄핵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 근데 탄핵이 쉽지 않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믿었겠어요? 여러분이 믿었겠냐고. 안 믿었지.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야. 탄핵을 한번 해보되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민주의 상처를 줄이고 더민주의 충격은 줄이면서 이 적군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탄핵이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어야 돼요. 지겹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촛불 얼마나 들었어요? 나는 2007년 1월 17일부터 방송했는데 후두 결절 생기고 심장은 타버리고 간도 상하고 디스크도 상하고 갑상선도 상하고 온몸이 다 망가지면서 한 10년 방송했는데 여러분들은 촛불 얼마나 들었어요? 고작해 한 5번 들었잖아? 벌써 내 앞에서 지쳐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그럼 쓰겄어? 못 쓰겄어? 많이 들어야 5번 들은 건데 지금 벌써 지쳐요. 언제까지 촛불 들어요? 이따위 얘기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예. 자,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 이 박근혜와, 그 다음에 새누리당과, 그리고 이 국민의당을 만든 종편의 실체.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촛불을 홍보하던 종편 입 닦는 거 봐. 내가 이런 말도 했어. 최순실에 대해서 종편이 어느 날 입 닫아버리면, 어느 날 종편에서 입을 닫아버리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종편이 순식간에 등 돌리면 갑자기 끝난다니까? 예. 자, 이제까지 우리는 다 준비해왔고. 별일 없었어? 예. 자, 예, 우리는 이제까지, 뭐라 그러나, 이미 다 예측해왔잖아. 그죠? 이미 다 예측해왔고,
예측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 대책이 다 있어. 대책이 다 있는 거야. 예. 길라임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박근혜 까는 얘기 안 하고 박근혜가 서문시장 갔다는 얘기하고 있어. 자, 종편이 어제부터 하는 짓이 뭐냐? 북한 김정은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박근혜가 서문시장 간 거 보여주고 이 촛불 그 서문시장 불낸 거 반드시 잡아야 돼. 정말 누가 불냈는지. 우연일까? 어제부터 안보파리가 시작되고 갑자기 오늘부터 박근혜가 민생행보를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된 서문시장 방화. 서문시장에서 난 화재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다 타버릴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냐고. 그리고 이제까지 화재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박정희 생가의 불, 이것도 범인 잡아야 돼요. 예. 그 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야 돼. 내가 볼 때 이거는 박근혜에 대한 동정심 불러일으키고 박근혜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사건이라고 보여. 뭘 잡았어? 박정희 생가에 불낸 거? 박정희 생가에 불낸 거 누구래? 박정희 생가에 불낸 거 누구예요? 얼굴 나왔어요? 자, 박정희 생가에 불을 낸 사람, 얼굴 나왔어요? 수원 사람, 수원 사람 백모 씨가 48세의 수원 백모 씨 얼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얼굴 까라 그래. 그래 알아보지. 예. 얼굴을 까라 그래. 누군지 알아보게. 예. 이 사람 주변을 털어봐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박정희 생가에 불을 지르는 짓은, 박정희 생가에 불을 지른 이 사람은 우리 편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 사람이 누구 생가에도 불을 냈다고? 아릴리님, 누구 생가에 또 불을 냈어? 지금 아릴리가 하트를 쓰면서 노 대통령? 노태우 생가에다가 불을 낸 전력이 있다? 방화범이네. 전문 방화꾼이네. 이런 사람은요, 나는 용서해도 안 되고, 편들어도 안 된다고 봐. 이거는 용서해도 안 되고, 편들어도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습관적인 방화범이야. 습관적인 방화범인데, 마치 무슨 의식이 있는 척 하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 편 저런 짓 안 해요. 방화는 버릇이에요. 정신병이야. 방화범이고, 저거는 영원히 무기징역 시켜야 돼, 저런 것들은. 예. 자, 대구에 불낸 것도 저거 아니야? 대구에 불낸 것도 저놈 아니야? 자, 좌우지간. 여러분 지금 오늘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탄핵이 그래서 결론은 야 망치야. 그래서 내일 탄핵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요. 예. 내일 탄핵이 안 된다고요. 왜? 비박계하고 국민의당이 배신해서 안 된다고요. 내일 탄핵이 비박계랑 국민의당이 배신해서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그럼 얘네들은 왜 탄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탄핵쇼를 통해서 지네가 스타덤에 오르고 그리고 전국을 주도하는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실패한 거야. 왜? 우리가 그걸 알았거든. 우리가 먼저 알고 김무성이랑 박지원이 지금 쇼하는 거다. 지금 이것들을 지금 제3시대 만들려고 그런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까 그 쇼가 안 먹힌 거야. 그리고 도리어 막 언론에서 김무성의 과거, 박지원의 과거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얘네들이 멋진 쇼를 준비했다가 안 됐어.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지금 탄핵을 주도해봤자 자기네들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박근혜와 더불어서 시간을 끌면서
야당의 스텝을 꼬이게 하는 추미애를 믿고 더민주가 또 한 번 실수할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더민주의 추미애가 또 한 번 삽질하길 바라는 거야. 또 한 번 크게 삽질하길 바라고 그때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때 특검에서는 이때 어저께 박영수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굉장히 욕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 막 박영수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잖아. 박지원의 아는 사람이라는 둥, 검찰로서 수상하다는 둥.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박영수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박근혜의 마지막 도끼가 될 거다. 박근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저럴까 잘 몰랐죠? 왜 그런지 몰랐지? 오늘 박영수가 그 말을 하루 만에 인증하잖아. 뭐라고 인증했어?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장으로 딱 지목을 했고 윤석열 팀장이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제 그 박근혜의 마지막 도끼가 될 거다.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예. 어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신기했죠? 내가 이제 사람을 딱 보잖아. 그러면 마음속에서 느낌이 와. 난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나님의 느낌이라고 느껴지는데, 마음속에서 딱,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위험해. 그런 소리가 딱 들려. 정확하게. 그러면, 맞아. 그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 마음에서 들려온 소리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어제 그 박영수를 딱 보는데,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환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좋다. 저거 박근혜 저게 마지막 도끼가 될 것 같다. 예.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 그랬냐? 아까 윤석열 팀장 같은 사람은 얼굴이 장수의 상이야. 왜 굳건한 최영 장군 같은 스타일. 업적으로 따지면 을지문덕이라든가 최영 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의 장수의 얼굴이야. 아주 큰 전쟁에서 대군을 이끄는 그런 장수의 상이야. 근데 박영수라는 사람은 딱 보면 럭비공이야. 럭비공이 뭐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긴장해야 되지만 근데 얘네들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럭비공 스타일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주 얜 다 잡아놨어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안 잡혀 있는 거야. 아무에게도. 요게 박영수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예요. 예. 윤석열 같은 사람은 막 포크레인으로 까면서 갈 사람이고 아마 윤석열의 수사의 마지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박영수야. 윤석열이 수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마 박영수일 거야. 왜냐하면 박영수는 얼굴에 또 어떤 게 있냐? 인기쟁이야. 막 관심을 받고 싶어 해. 영웅 심리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중심에 서야 돼. 지금 윤석열을 딱 선택한 건 자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뽑은 거야. 근데 윤석열은 막 포크레인을 파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속도를 누가 조정하려고 할 거냐? 박영수가 조정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도 조절을 하면서 판을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최대한 박영수가 뭐라고 그러든 포크레인 짓을 해야 된다. 예, 박영수가 뭐라고 그러든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려야 돼. 불도저처럼 막 수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포착해서 딱!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예. 망치 부인은 종잡을 수가 없지. 아니 전현이 어저께는 박영수를 믿으라더니 오늘 막 박수 쳤더니 나중에 윤석열의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박영수가 될 거야. 아니 이년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박영수에게서는 그런 기운이 있었어. 럭비공. 그 다음에 인기쟁이. 그럼 다른 말로 박영수는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잘해요. 응? 박영수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일을 잘할 사람이야. 멋지다 멋지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윤석열에게 힘을 도와준다, 힘을 잘 실어준다, 그러면 이 박영수는 윤석열의 방해가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추미애는 추미애 같은 사람은 비난을 많이 해야 돼. 절대 세워주면 안 돼. 그 여자 약간 성향이 독재자적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자 스타일이야. 그런 여자는 칭찬해주면 지가 왕인 줄 알아. 큰일을 잘못해. 그 날마다 경계하면서 날마다 비판을 해줘야, 그래야 추미애는 뻘짓을 최대한, 추미애가 벌일 수 있는 사고의 그 충격을 상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 추미애 같은 스타일을 계속 까줘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문재인은 자꾸 고구마라고 욕을 해야 빨리 움직여. 미안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도 최대한 뽑아내야 돼. 특히 이제 이 호남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문재인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고구마 먹었냐고 계속 갈궈야지 빨리빨리 움직여.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어떤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예, 문재인은 전체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고 가고 있고, 예. 그리고 사이다 좋아하면 망한다, 위장에 빵꾸 난다, 예, 망치부인 방송의 목적이에요. 뭐요? 사이다 좋아하면 위장에 빵꾸 난다. 안희정은 난 이런 생각을 해. 문재인의 단어는 신뢰. 문재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신뢰감이야. 야권에 대한 어떤 수권 능력에 대한 신뢰감. 그 다음에 박원순의 어떤 이미지는 전선 돌파. 쟤네들이 짜놓은 전선을 돌파하는 돌파력이 있다. 그러면 안희정은 뭐냐? 미래 희망이지. 우리가 가진 미래 희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딱 맞지. 문재인에게는 신뢰감이 있고, 박원순에게는 전선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고, 안희정은 존재만으로도 미래의 희망이야. 만약에 홍정욱을 데려오든 누구를 데려오든 우리가 급하면 꺼냈을 카드는 안희정이다. 기어이 또 이재명을 얘기하는, 그래, 오늘 이재명 지지율 엄청났잖아. 그죠? 이재명 지지율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자, 정말로 이재명이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재명이 1등이라고? 자, 여러분은 다음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이재명, 2번 문재인. 지금부터 5분 동안 투표 시작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예. 정말로 이재명이 야권 대선 후보 1위인지 투표해 주세요. 예, 투표해 주세요. 예. 지금부터 5분 동안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쓰는 거 말고요.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5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니까 예, 한번 투표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야권 대선 후보 1등을 했다, 뭐 서울에서 1등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투표하기를 누르시면요. 예,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투표하기 창이 떠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나열하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이 1등 했다 그랬잖아. 이재명이 1등이라는 리얼미터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야. 문재인을 이기고 이재명이 정말 1등을 했는지 보자고요. 예. 아니 오늘 이재명이 그 무슨 15%의 지지율을 받았다. 서울 지역 1등이다.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이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거기서 1등을 하는 이재명 후보의 실질적인 지지율을 한번 보자 이거지. 3분 22초 남았어요. 예. 자, BJ 대상 투표가 아니라 그 모니터에 나오는 그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예, 모니터에 나오는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뭐 이재명이 그 엄청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다음에 문재인이 20%인데 이재명이 15%다. 그러면 이거는요, 문재인 지지율의 약 75% 정도를 차지해야 돼. 문재인이 100이면, 이재명이 75%란 얘기야. 그죠? 진짜 봅시다. 자, 2분 38초 남았어요. 네. 2분 38초 남았는데, 자, 여러분은 다음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1번 이재명, 2번 문재인.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요. 응답률이라는 건 현재 시청하고 있는 9,900명 중에 몇 명이 투표에 참여하냐? 그게 응답률이에요. 예. 지금 뭐 이재명 지지율이 거의 뭐 한 1,000명 정도 답변하는 거잖아요. 예. 2분 남았어요. 예. 2분 동안, 자, 1분 56초 남았습니다. 응답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전화를 돌려갖고 답변한 사람이 응답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900명 중에서, 현재 이거, 시청자가 몇 명이냐면 9,976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투표에 참여할지, 예, 그 중에 몇 명이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예, 그게 그 응답률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률의 몇 %냐를 보는 거죠. 예. 내가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자꾸만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예. 글쎄, 5,000명까지는 안 돼. 이제까지 보니까 한 40%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예. 응답률이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까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3,083명, 2,975명, 약 3,000명 선이야. 3,0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몇 명이나 참여할지 봅시다. 지금 이제 34초. 네. 28초. 22초, 21초.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이드 폰도 됩니다. 예. 10, 9, 8, 7, 6, 5, 4, 3, 2, 예. 자. 뭐야? 왜 이거 0표로 나왔지? 0표로 나왔어. 뭐 때문이지? 예. 4,441명인데, 뭐 때문에 이러지? 예. 잠깐만요.
다시 합시다. 예. 안 되는 건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안 되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시간을 한 2분만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 아까 투표하셨던 님들 조금 아까 5분이었는데요. 몇 명이 참여하든 2분만 할게요. 2분. 네. 투표 시작. 예. 진행 중. 2분 동안만 진행할게요. 내가 조금 아까 투표 종료를 눌러서 안 됐나봐. 예. 자, 지금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네, 지금 빨리 2분 남아서 2분. 조금 아까 4,140명? 4,141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다시 해야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예. 다시 투표 중이에요. 예, 지금 시간. 투표 다 했어요? 아니, 5분은 너무 오래 걸려. 자, 2분 동안에, 예, 2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되면, 이거 선거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되나 안 되나 봅시다. 네. 지금 투표가 안 떠요? 지금 2분 됐어요? 2분 됐어요? 내 건 아직 안 됐는데? 9, 8, 7, 6, 5, 4, 3, 2, 1, 0. 과연, 예. 4,231명이 참여하셨어요? 예. 지금, 시청자가 1114명 중에 4,231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나, 응답률, 예, 응답률로 보면 42% 정도 되는 거죠? 예. 42% 정도 되는데, 자, 네. 그러니까는 4,237명이 투표를 했고, 그 중에, 예,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문재인 91.3, 이재명 8.5%. 예. 예. 자, 결과 보셨죠? 명단은 확인 안 합니다. 네. 명단은 공개 안 해요. 저 혼자 볼 겁니다. 저 혼자, 저 혼자 1번 찍은 애들이 누군지 확인할게요. 볼 수 있나? 가서 봐. 어떻게 보면 되는 거지? 총 참여자, 목록. 참여자를 보면 되나? 닉네임이 딱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래. 그래요? 자, 내가 이게 절대 요원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한 건 아니야. 절대 요원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한 건 아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안 할라 그랬어. 예. 내가 이렇게 안 할라 그랬다고. 여러분 며칠 전에 내가 대선 후보 지지율 내가 조사 안 하겠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이게 박힌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1000명짜리 조사를 가지고, 리얼미터에서 너무 이재명이 무슨 서울시 1등을 했다는 둥, 하도 설레발을 치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 싫은데 실수로 2번 눌렀어요. 그렇군요. 예, 님은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2012년에 여론조사 1등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2012년에 대선 후보 1등이 누구였는지 알아? 안철수였어. 기억 안 나요? 안철수하고 박근혜랑 물어보면 안철수 1등, 박근혜하고 문재인 물어보면 박근혜 1등. 그래서 제일 지지율 많은 게 안철수였어. 대선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개뻥이야. 지금 리얼미터니 한국갤럽이니 얘네 지난 총선 때 뭐라 그랬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 개지랄했던 것들 아니야. 내가 여소야대 간다 그럴 때 나 미친년 취급하고, 더민주가 일당 된다 그럴 때 나를 진짜 도른년 취급하고 그랬던 것들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 얘네들은요 선거 지지율 조사라는 이름으로 지지율을 조작하려는 거야. 어디서 1000명짜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10,000명 중에 4,000명이 투표해서 10,000명 중에 4,000명이 투표해가지고 지금 봐봐. 어따 대고 또 한 번만 이재명 지지율 갖고 지랄해봐. 지지율이 1등이라는 둥. 다음에 다른 후보랑 또 한 번 할 수가 있어? 예.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라는 게요, 다 개구라예요. 어디서 이런, 뭐, 문재인이 20%, 이재명이 15%? 그러면 문재인 지지율에 적어도 75%는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 50%면 이재명이 뭐, 37.5% 정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개소리야. 10%도 안 되더구만. 예. 자, 예. 여러분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야 지금. 여보세요? 자, 오늘도 전쟁 같은 방송이었어요. 네. 예, 오늘도 전쟁 같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이문정이 누군지 몰라요. 네.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 문재인 지지율, 문재인이 20%, 이재명이 15%. 그 1000명 조사해가지고 그걸로 막 지금 뻥을 까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여론조사 1등하고 그랬어. 아니 그 검색어 1등. 또 한 번만 그런 얘기 해봐. 문재인으로 입장을 정한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야. 난 아직도 고민해. 문재인과 박원순과 안희정 이들 중에 누가 적당한가. 예, 이걸 놓고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건 그 판을 보고 저쪽에서 어떤 선수를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 예, 하여튼 누가 될지 몰라요. 예, 누가 가장 최적의 후보인지 난 아직 못 정했어. 셋 다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셋 다 너무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LCT 관련해서 문재인이 연관됐다고 주장한 새끼들 누구예요? 다 그거 그것도 다 뻥이야. 그것도 전부 다 뻥이야. 예. 현기환이라고 박근혜 오른팔. 예. 박근혜 오른팔이 그 저기 피의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자해했잖아. LCT 관련해갖고 문재인에 대해서 헛소리한 애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넘겨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돌린 사람들한테 당신 이름하고 전화번호 더민주에 신고해도 되냐고.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당신 이름이랑 전화번호 내가 신고해도 되냐. 지가 인증한 거 아니야. 당당하면 끝까지 맞서서 무죄를 입증해야지. 왜 자해하고 지랄이야. 예. 결국 구속을 피해보자는 구속을 피해보자는 꼼수였던 거죠. 예. 얘기할 때 미소가 한가득했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누명 씌우지 마.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업 꿀잼 그리고 투표해주신 우리 망치부인 그 저기 아프리카 대상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주신 여론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저기 다음 시간은 네 예. 그 저기 뭐지? 다음은 아니라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종편이 놓은 덫으로부터 우리 민주 세력을 구하는 오늘도 종편이 놓은 덫으로부터 민주 세력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요. 온전히 저의 잘못이었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을 아신 게 있다라면 그거는 그분의 사인이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저기 뭐지?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 이걸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뿌려주신 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튜브에 두 사람은 내가 고소 예정이에요. 저한테 허락 없이 올린 사람들이야. 나한테 허락 없이 두 사람이 올려서 얘네들은 고소 예정이에요. 그거 알죠? 저작권 위반이 유튜브에서 꽤 큰 죄인 거. 저작권이 꽤 큰 죄예요. 예. 그 망치 부인의 그 저기 영상에 대해서 내가 저작권으로 고소하면 꽤 저기 크게 나와요. 각오들 하시고
그냥 일반 고소가 아니라 저작권으로 고소할 겁니다. 예, 우리 양현리님, 참새장님, 그리고 베티고양이님, 예, 그리고 안경유인님, 감사드리면서, 예, 우리 풍행국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오늘 막 간이 쫄깃했죠? 예,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죠? 이길 만한 길도 아니고, 지금 종편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예, 종편이 배신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장으로 올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종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한다면 어쩌면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이는 인원이 얼마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동안 종편에서 불러 모아준 사람이었다면 이번 주에 모이는 사람부터가 진짜야.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됐어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냐고 묻지 마라.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중지 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 절망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자, 중계방 올립니다. 모두 본방으로 와주시고요. 예, 중계방 올릴 테니까 모두 본방으로 와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자마자 꿀잼 그리고 투표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시에 생방송이죠. 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추미애 박지원 커플이 나를 많이 화나게 했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사자성어가 생겼어. 오늘 새로운 사자성어. 추박환장. 추미애와 박지원이 환장했구나라는 뜻의 고사를 가진 추박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어요. 오늘 뭐 방송을 일찍 시작하는 게 불만이세요? 참을 만큼 참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오자마자 업들 하셨지요? 예. 현재까지 업해주신 시청자님이 2,977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이건 오전부터 한 거구나. 네. 오전부터 업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이 박근혜와, 그 다음에 새누리당과, 그리고 이 국민의당을 만든 종편의 실체.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촛불을 홍보하던 종편 입 닦는 거 봐. 내가 이런 말도 했어. 최순실에 대해서 종편이 어느 날 입 닫아버리면, 어느 날 종편에서 입을 닫아버리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종편이 순식간에 등 돌리면 갑자기 끝난다니까? 예. 자, 이제까지 우리는 다 준비해왔고. 별일 없었어? 예. 자, 예, 우리는 이제까지, 뭐라 그러나, 이미 다 예측해왔잖아. 그죠? 이미 다 예측해왔고, 예측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 대책이 다 있어. 대책이 다 있는 거야. 예. 길라임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박근혜 까는 얘기 안 하고, 박근혜가 서문시장 갔다는 얘기하고 있어. 자, 종편이 어제부터 하는 짓이 뭐냐? 북한 김정은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박근혜가 서문시장 간 거 보여주고, 이 촛불, 서문시장 불낸 거 반드시 잡아야 돼. 정말 누가 불냈는지. 우연일까? 어제부터 안보파리가 시작되고, 갑자기 오늘부터 박근혜가 민생행보를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된 서문시장 방화. 서문시장에서 난 화재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다 타버릴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냐고. 그리고 이제까지 화재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박정희 생가의 불. 이것도 범인 잡아야 돼요. 예. 그 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야 돼. 내가 볼 때 이거는 박근혜에 대한 동정심 불러일으키고, 박근혜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사건이라고 보여. 뭘 잡았어? 박정희 생가에 불낸 거? 박정희 생가에 불낸 거 누구래? 박정희 생가에 불낸 거 누구예요? 얼굴 나왔어요? 자, 박정희 생가에 불을 낸 사람, 얼굴 나왔어요? 수원 사람, 수원 사람 백모 씨가 48세의 수원 백모 씨 얼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얼굴 까라 그래. 그래 알아보지. 예. 얼굴을 까라 그래. 누군지 알아보게. 예. 이 사람 주변을 털어봐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박정희 생가에 불을 지르는 짓은, 박정희 생가에 불을 지른 이 사람은 우리 편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 사람이 누구 생가에도 불을 냈다고? 아릴리님, 누구 생가에 또 불을 냈어? 지금 아릴리가 하트를 쓰면서 노 대통령? 노태우 생가에다가 불을 낸 전력이 있다. 방화범이네. 전문 방화꾼이네. 이런 사람은요, 나는 용서해도 안 되고 편들어도 안 된다고 봐. 이거는 용서해도 안 되고 편들어도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습관적인 방화범이야. 습관적인 방화범인데 마치 무슨 의식이 있는 척 하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 편 저런 짓 안 해요. 방화는 버릇이에요. 정신병이야. 방화범이고 저거는 영원히 무기징역 시켜야 돼, 저런 것들은. 예.
자, 대구에 불낸 것도 저거 아니야? 대구에 불낸 것도 저놈 아니야? 자, 좌우지간. 여러분 지금 오늘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탄핵이 그래서 결론은 야 망치야. 그래서 내일 탄핵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요. 예, 내일 탄핵이 안 된다고요. 왜? 비박계하고 국민의당이 배신해서 안 된다고요. 내일 탄핵이 비박계랑 국민의당이 배신해서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그럼 얘네들은 왜 탄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탄핵쇼를 통해서 지네가 스타덤에 오르고 그리고 전국을 주도하는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실패한 거야. 왜? 우리가 그걸 알았거든. 우리가 먼저 알고 김무성이랑 박지원이 지금 쇼하는 거다. 지금 이것들을 지금 제3시대 만들려고 그런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까 그 쇼가 안 먹힌 거야. 그리고 도리어 막 언론에서 김무성의 과거, 박지원의 과거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얘네들이 멋진 쇼를 준비했다가 안 됐어.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지금 탄핵을 주도해봤자 자기네들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박근혜와 더불어서 시간을 끌면서 이 야당의 스텝을 꼬이게 하는 추미애를 믿고 더민주가 또 한 번 실수할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더민주의 추미애가 또 한 번 삽질하길 바라는 거야. 또 한 번 크게 삽질하길 바라고 그때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때 특검에서는 이때 어저께 박영수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굉장히 욕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 막 박영수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잖아. 박지원의 아는 사람이라는 둥, 검찰로서 수상하다는 둥.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박영수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박근혜의 마지막 도끼가 될 거다. 박근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저럴까 잘 몰랐죠? 왜 그런지 몰랐지? 오늘 박영수가 그 말을 하루 만에 인증하잖아. 뭐라고 인증했어?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장으로 딱 지목을 했고 윤석열 팀장이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제 그 박근혜의 마지막 도끼가 될 거다.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예. 어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신기했죠? 내가 이제 사람을 딱 보잖아. 그러면 마음속에서 느낌이 와. 난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나님의 느낌이라고 느껴지는데, 마음속에서 딱,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위험해. 그런 소리가 딱 들려. 정확하게. 그러면, 맞아. 그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 마음에서 들려온 소리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어제 그 박영수를 딱 보는데,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환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좋다. 저거 박근혜 저게 마지막 도끼가 될 것 같다. 예.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 그랬냐? 아까 윤석열 팀장 같은 사람은 얼굴이 장수의 상이야. 왜 굳건한 최영 장군 같은 스타일. 업적으로 따지면 을지문덕이라든가 최영 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의 장수의 얼굴이야. 아주 큰 전쟁에서 대군을 이끄는 그런 장수의 상이야. 근데 박영수라는 사람은 딱 보면 럭비공이야. 럭비공이 뭐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행하고 있어요. 응답률이라는 건 현재 시청하고 있는 9,900명 중에 몇 명이 투표에 참여하냐? 그게 응답률이에요. 예. 지금 뭐 이재명 지지율이 거의 뭐 한 1,000명 정도 답변하는 거잖아요. 예. 2분 남았어요. 예. 2분 동안, 자, 1분 56초 남았습니다. 응답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전화를 돌려갖고 답변한 사람이 응답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900명 중에서 현재 이거
시청자가 몇 명이냐면 9,976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투표에 참여할지, 예, 그 중에 몇 명이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예, 그게 그 응답률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률의 몇 %냐를 보는 거죠. 예. 내가 원래 이거 안 할라 그랬어. 자꾸만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예. 글쎄, 5,000명까지는 안 돼. 이제까지 보니까 한 40%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예. 응답률이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까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3,083명, 2,975명, 약 3,000명 선이야. 3,0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몇 명이나 참여할지 봅시다. 지금 이제 34초. 네. 28초. 22초, 21초.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이드 폰도 됩니다. 예. 10, 9, 8, 7, 6, 5, 4, 3, 2, 예. 자. 뭐야. 왜 이거 0표로 나왔지? 0표로 나왔어. 뭐 때문이지? 예. 4,441명인데, 뭐 때문에 이러지? 예. 잠깐만요. 다시 합시다. 예. 안 되는 건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안 되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시간을 한 2분만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 아까 투표하셨던 님들 조금 아까 5분이었는데요. 몇 명이 참여하든 2분만 할게요. 2분. 네. 투표 시작. 예. 진행 중. 이 분 동안만 진행할게요. 내가 조금 아까 투표 종료를 눌러서 안 됐나봐. 예. 자, 지금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네, 지금 빨리 2분 남아서 2분. 조금 아까 4,140명? 4,141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다시 해야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예. 다시 투표 중이에요. 예, 지금 시간. 투표 다 했어요? 아니, 5분은 너무 오래 걸려. 자, 2분 동안에, 예, 2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되면, 이거 선거
혹시 영향을 미칠까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되나 안 되나 봅시다. 네. 지금 투표가 안 떠요? 지금 2분 됐어요? 2분 됐어요? 내 건 아직 안 됐는데? 9, 8, 7, 6, 5, 4, 3, 2, 1, 0. 과연, 예. 4,231명이 참여하셨어요? 예. 지금, 시청자가 1114명 중에 4,231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나, 응답률로 보면 42% 정도 되는 거죠? 예. 42% 정도 되는데, 자, 네. 그러니까는 4,237명이 투표를 했고, 그 중에, 예,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문재인 91.3, 이재명 8.5%, 예. 예. 자, 결과 보셨죠? 명단은 확인 안 합니다. 네. 명단은 공개 안 해요. 저 혼자 볼 겁니다. 저 혼자 1번 찍은 애들이 누군지 확인할게요. 볼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는 거지? 총 참여자 목록 참여자를 보면 되나? 닉네임이 딱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래. 그래요? 자, 내가 이게 절대 요원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한 건 아니야. 절대 요원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한 건 아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예. 맨 처음부터 탄핵쇼를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놓은 거다. 면죄부를 주고 더민주를 욕하기 위해서 건수를 마련하려고 덫으로 탄핵쇼를 벌였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망치 부인이 탄핵은 안 된다. 하야로 가야 된다. 라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국민 전체가 하야로 갔어. 처음에는요. 10월 마지막 주에는 탄핵 얘기가 수요일 목요일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금요일부터 하야로 갔어. 찾아봐. 처음에 사건이 월요일날 타블렛 터지고 화수목 그러니까 월요일날 타블렛이 터져. 화수목까지는 탄핵이 더 많았어. 근데 내가 수요일 목요일날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고 조국 교수도 탄핵이 안 된다. 하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이 하야로 얘기가 바뀌게 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전부 다 하야였어. 박근혜 하야하라. 기억나지? 그래서 하야 노래 불렀잖아. 그래서 그 하야로 가면서 탄핵 덫을 피한 거야. 2주를 버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버틴 게 1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버텼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주에 가서 추미애가 영수회담 가잖아. 혼자서 영수회담을 가. 그래갖고 그걸 우리가 막아내잖아. 쌍욕을 해가지고 막아냈잖아, 간신히. 그런 다음에 추미애가 2주 동안 계속 막말을 해. 그달부터. 그래서 더민주를 계속 욕먹게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계속 뭐라고 얘기해. 이건 추미애가 미친 거다. 추미애가 뒤통수 까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김어준을 욕을 했어.
내가 왜 김어준 욕했는지 얘기할까? 김어준을 욕해야 김어준 빠들이 추미애를 덜 욕하고 더민주를 방어할 거 아니야. 응. 김어준을 까대야 김어준 빠들이 추미애랑 더민주를 살려낼 거 아니야. 이전술도 이제 안 되겠구나.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추미애로 인해서 크게 2번이나 어려웠어. 예. 좌우지간 앞으로 추미애가 뻘짓하면 나는 김어준을 깔 거야. 김어준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끌어내리든가 알아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상황은 더민주로 비난을 몰아가려는 쟤네들의 계획을 일단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 내가 김무성하고 박지원이 한패다, 걔네들이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맨 처음에 10월 30일 날 얘기했을 때 그때 설마 했던 사람들도 있지. 설마. 그리고 막 호남 사람들은 그럴 리가, 국민의당이 그랬지. 근데 어때? 분명하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안 되지? 내가 일일이 다 인증해낸 거야. 아니 내가 인증해낸 게 아니라 지들이 다 본색을 드러냈어. 그리고 추미애가 결정적일 때 뒤통수 깔 거다, 그 얘기도 내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네. 누군가 그랬어. 왜 망치 부인이 그렇게 추미애를 욕하냐, 추미애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랬느냐. 추미애를 계속 비난해놔야 뻘짓을 못하니까. 추미애를 계속 비난해놓고 경계심을 심어놔야 추미애가 뻘짓했을 때 수습이 빠르니까. 그거였어요. 지금 나더러 무슨 당을 분열시킨다는 둥, 내가 당원도 아닌데 나더러 무슨 당을 왜 야권을 분열시키냐는 둥, 아까도 어떤 놈이 들어와서 그러잖아. 우리 편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당을 분열시키지 마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예. 추미애를 계속해서 경계를 심어놔야 추미애가 뻘짓했을 때 빨리 수습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좌우지간 오늘도 뻘짓한 추미애를 빨리 손을 수습을 했고, 그리고 박지원의 실체를 드러낸 거. 박지원과 비박계로, 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박지원과 비박계다. 예. 탄핵안이 안 되는 건, 예, 내일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은 건 누구 때문이야? 박지원과 비박계 때문이다. 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 아, 웃겨라고 얘기한 사람. 이나얌님, 왜 웃겨? 추구내래? 아, 추구내란 말 때문에 웃은 거야? 예. 좌우지간, 예. 추미애는요, 이미 추미애는 2번이나 박근혜하고 손잡고 민주당의 뒤통수 깠던 여자야. 그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런데 나는 추미애가 새옹지마라고 생각해. 추미애가 새옹지마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오늘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좌우지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예, 모두 새옹지마다. 모두 새옹지마야. 그 얘기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예, 이 모든 일이 정리된 다음에. 자,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내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 화요일이었을 거야. 390일 남았다. 기억나세요? 예. 지금 지난주 화요일이라고 내가 정확히 기억나. 우리는 39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 이 싸움 길게 갈 거다.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그 말할 때 몰랐지? 예. 내가 11월 22일에 내가 390일
저녁 금식하면서 금주기도 들어간다. 39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탄핵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 근데 탄핵이 쉽지 않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믿었겠어요? 여러분이 믿었겠냐고. 안 믿었지.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야. 탄핵을 한번 해보되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민주의 상처를 줄이고 더민주의 충격은 줄이면서 이 적군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탄핵이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어야 돼요. 지겹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촛불 얼마나 들었어요? 나는 2007년 1월 17일부터 방송했는데 후두 결절 생기고 심장은 타버리고 간도 상하고 디스크도 상하고 갑상선도 상하고 온몸이 다 망가지면서 한 10년 방송했는데 여러분들은 촛불 얼마나 들었어요? 고작해 한 5번 들었잖아? 벌써 내 앞에서 지쳐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그럼 쓰겄어? 못 쓰겄어? 많이 들어야 5번 들은 건데 지금 벌써 지쳐요. 언제까지 촛불 들어요? 이따위 얘기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예. 자,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 내가 사실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 예.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며칠 전에 내가 대선 후보 지지율 내가 조사 안 하겠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이게 박힌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1000명짜리 조사를 가지고 리얼미터에서 너무 이재명이 무슨 서울시 1등을 했다는 둥 하도 설레발을 치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 싫은데 실수로 2번 눌렀어요. 그렇군요. 예, 님은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2012년에 여론조사 1등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2012년에 대선 후보 1등이 누구였는지 알아? 안철수였어. 기억 안 나요? 안철수하고 박근혜랑 물어보면 안철수 1등, 박근혜하고 문재인 물어보면 박근혜 1등. 그래서 제일 지지율 많은 게 안철수였어. 대선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개뻥이야. 지금 리얼미터니 한국갤럽이니 얘네 지난 총선 때 뭐라 그랬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 개지랄했던 것들 아니야. 내가 여소야대 간다 그럴 때 나 미친년 취급하고 더민주가 일당된다 그럴 때 나를 진짜 도른년 취급하고 그랬던 것들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 얘네들은요 선거 지지율 조사라는 이름으로 지지율을 조작하려는 거야. 어디서 1000명짜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10,000명 중에 4,000명이 투표해서 10,000명 중에 4,000명이 투표해가지고 지금 봐봐. 어따 대고 또 한 번만 이재명 지지율 갖고 지랄해봐. 지지율이 1등이라는 둥. 다음에 다른 후보랑 또 한 번 할 수가 있어? 예. 여론조사,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라는 게요, 다 개구라예요. 어디서 이런,
예. 뭐 문재인이 20% 이재명이 15%? 그러면 문재인 지지율에 적어도 75%는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 50%면 이재명이 뭐 저기 37.5% 정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개소리야. 10%도 안 되더구만. 예. 자, 예. 여러분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예. 뭐야 지금. 여보세요? 자, 오늘도 전쟁 같은 방송이었어요. 네. 예, 오늘도 전쟁 같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이문정이 누군지 몰라요. 네.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 문재인이 20% 이재명이 15% 그 1000명 조사해가지고 그걸로 막 지금 뻥을 까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여론조사 1등하고 그랬어. 아니 그 검색어 1등. 또 한 번만 그런 얘기 해봐. 문재인으로 입장을 정한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야. 난 아직도 고민해. 문재인과 박원순과 안희정 이들 중에 누가 적당한가. 예, 이걸 놓고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건 그 판을 보고 예, 저쪽에서 어떤 선수를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 예, 하여튼 누가 될지 몰라요. 예, 누가 가장 최적의 후보인지 난 아직 못 정했어. 셋 다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 셋 다 너무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LCT 관련해서 문재인이 연관됐다고 주장한 새끼들 누구예요? 다 그거 그것도 다 뻥이야. 그것도 전부 다 뻥이야. 예. 현기환이라고 박근혜 오른팔. 예. 박근혜 오른팔이 그 저기 피의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자해했잖아. LCT 관련해갖고 문재인에 대해서 헛소리한 애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넘겨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돌린 사람들한테 당신 이름하고 전화번호 더민주에 신고해도 되냐고.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당신 이름이랑 전화번호 내가 신고해도 되냐. 지가 인증한 거 아니야. 당당하면 끝까지 맞서서 무죄를 입증해야지. 왜 자해하고 지랄이야. 예. 결국 구속을 피해보자는 구속을 피해보자는 꼼수였던 거죠. 예. 얘기할 때 미소가 한가득했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누명 씌우지 마. 예.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업 꿀잼 그리고 투표해주신 우리 망치부인 그 저기
아프리카 대상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주신, 예, 여론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은, 네, 예, 다음은, 아니라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종편이 놓은 덫으로부터, 우리 민주 세력을 구하는, 오늘도 종편이 놓은 덫으로부터 민주 세력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요. 온전히 저의 잘못이었고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긴장해야 되지만, 근데 얘네들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럭비공 스타일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주 얜 다 잡아놨어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안 잡혀 있는 거야. 아무에게도. 요게 박영수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예요. 예. 윤석열 같은 사람은 막 포크레인으로 까면서 갈 사람이고, 아마 윤석열의 수사의 마지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박영수야. 윤석열이 수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마 박영수일 거야. 왜냐하면 박영수는 얼굴에 또 어떤 게 있냐? 인기쟁이야. 막 관심을 받고 싶어 해. 영웅 심리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중심에 서야 돼. 지금 윤석열을 딱 선택한 건 자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뽑은 거야. 근데 윤석열은 막 포크레인을 파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속도를 누가 조정하려고 할 거냐? 박영수가 조정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도 조절을 하면서 판을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최대한 박영수가 뭐라고 그러든 포크레인 짓을 해야 된다. 예, 박영수가 뭐라고 그러든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려야 돼. 불도저처럼 막 수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포착해서 딱!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예. 망치 부인은 종잡을 수가 없지. 아니 전현이 어저께는 박영수를 믿으라더니 오늘 막 박수 쳤더니 나중에 윤석열의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박영수가 될 거야. 아니 인연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박영수에게서는 그런 기운이 있었어. 럭비공, 그 다음에 인기쟁이. 그럼 다른 말로 박영수는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요? 잘한다 해주면 잘해요. 응? 박영수는 잘한다 하면 일을 잘할 사람이야. 멋지다 잘한다 해주고 윤석열에게 힘을 도와준다, 힘을 잘 실어준다. 그러면 이 박영수는 윤석열의 방해가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추미애 같은 사람은 비난을 많이 해야 돼. 절대 세워주면 안 돼. 그 여자 약간 성향이 독재자적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자 스타일이야. 그런 여자는 칭찬해주면 지가 왕인 줄 알아. 큰일을 잘못해. 그 날마다 경계하면서 날마다 비판을 해줘야, 그래야 추미애는 뻘짓을 최대한, 추미애가 벌일 수 있는 사고의 그 충격을 상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 추미애 같은 스타일을 계속 까줘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문재인은 자꾸 고구마라고 욕을 해야 빨리 움직여. 미안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도 최대한 뽑아내야 돼. 특히 이제 이 호남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문재인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고구마 먹었냐고 계속 갈궈야지 빨리빨리 움직여.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어떤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예, 문재인은 전체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고 가고 있고, 예. 그리고 사이다 좋아하면 망한다. 위장에 빵꾸 난다. 예. 망치 부인 방송의 목적이에요.
뭐요? 사이다 좋아하면 위장에 빵꾸 난다. 안희정은 난 이런 생각을 해. 문재인의 단어는 신뢰. 문재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신뢰감이야. 야권에 대한 어떤 수권 능력에 대한 신뢰감. 그 다음에 박원순의 어떤 이미지는 전선 돌파. 쟤네들이 짜놓은 전선을 돌파하는 돌파력이 있다. 그러면 안희정은 뭐냐? 미래 희망이지. 우리가 가진 미래 희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딱 맞지. 문재인에게는 신뢰감이 있고 박원순에게는 전선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고 안희정은 존재만으로도 미래의 희망이야. 만약에 홍정욱을 데려오든 누구를 데려오든 우리가 급하면 꺼냈을 카드는 안희정이다. 기어이 또 이재명을 얘기하는, 그래, 오늘 이재명 지지율 엄청 났잖아. 그죠? 이재명 지지율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자, 정말로 이재명이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재명이 1등이라고? 자, 여러분은 다음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이재명, 2번 문재인. 지금부터 5분 동안 투표 시작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예. 정말로 이재명이 야권 대선 후보 1위인지 투표해주세요. 예, 투표해주세요. 예. 지금부터 5분 동안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쓰는 거 말고요.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5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니까 예, 한번 투표해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야권 대선 후보 1등을 했다. 뭐 서울에서 1등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투표하기를 누르시면요. 예,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투표하기 창이 떠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나열하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이 1등 했다 그랬잖아. 이재명이 1등이라는 리얼미터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야. 문재인을 이기고 이재명이 정말 1등을 했는지 보자고요. 예. 아니 오늘 이재명이 무슨 15%의 지지율을 받았다. 서울 지역 1등이다.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이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거기서 1등을 하는 이재명 후보의 실질적인 지지율을 한번 보자 이거지. 3분 22초 남았어요. 예. 자, BJ 대상 투표가 아니라 그 모니터에 나오는 그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예, 모니터에 나오는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뭐 이재명이 엄청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다음에 문재인이 20%인데 이재명이 15%다. 그러면 이거는요, 문재인 지지율의 약 75% 정도를 차지해야 돼. 문재인이 100이면, 이재명이 75%란 얘기야. 그죠? 진짜 봅시다. 자, 2분 38초 남았어요. 네. 2분 38초 남았는데, 자, 여러분은 다음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1번 이재명, 2번 문재인. 지금 투표를 진행